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어제까지 2번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재단 이사장의 부인과 아들이 그런 전횡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장이 있었습니다. 네, 학교 책임자인 교장은 이사장 일가의 횡포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면서 자기 이득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 교장은 1983년 교사로 임용됐다가 2017년 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사장 일가가 권력을 남용한 데에는 학교 책임자인 교장의 책임도 큰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절 강사인 이사장 부인이 일한 예절실을 꾸미기 위해 교장은 리모델링 비용 등 수억 원을 쓰면서 회계 집행 절차를 무시했고, 이사장 아들인 교사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다른 교사의 절반 정도로 줄여 편의를 봐줬습니다. 또 교비 1,000만 원을 써 이사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이사장실에 망원경과 청소기 등을 사뒀는데, 과학실과 기계과 실습실 등 학생을 위해 물품을 샀다고 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사장 일가의 사적인 행사에도 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개교 기념일인 어버이날 이사장 선침 묘소에 참배 행사를 가야 하여 어버이날 정작 신부모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뺏긴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사장 가족에게 충성하면서 뒤로는 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2009년 설부터 무려 9년 동안 명절마다 교장은 현금과 상품권을 교사에게 받았습니다. 매번 2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뒤에도 교사에게 금품을 받아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심지어 교사 몫인 방과 후 수업 수당의 일부도 2011년부터 4년 동안 상납받았습니다. 교사들은 교장이 뒷돈 규모로 인사와 성과 상여금을 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합니다. 안 주면 힘든 업무 일부러 주는 게 보이고 업무 처리 시마다 까다롭게 굴고 결제권을 이용해 괴롭히니까 주기 싫은 대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교장은 회계의 잘못은 시인하면서 몇몇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교 의례적으로 우리 청구개정에서 받았는 사실은 있는데 16년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그 이후에는 우리 학교가 없애기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제공해서 했고,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교장을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에는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틀 뒤면 130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요즘 같은 재난 상황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만 특히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와 안전 위협 등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노동계는 재난기간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방학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교 급식 조리원들은 계약이 3차례 연기되면서 생계가 곤란할 지경입니다. 총연봉을 보장해준다 했으니 그걸 믿고 저희들은 교육감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믿고 기다려왔고 참았건데 갑자기 4월달 되니까 강제 휴업으로 내려져서 저희들은 너무 황당하고,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 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쉬라는 얘기는 사치에 가깝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산재가 아닌 건강 문제로 소득에 손실이 있을 때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내가 유급휴가를 연차를 쓰든지 아니면은 해고당하든지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 사실은 말은 아프면 쉬어라고 얘기하지만 쉴 수 없는 조건이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없이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파견, 용역, 하청 등 간접 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등 해고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 대책도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에게 총고용을 보장하고 해고를 금지시키는 법부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전태일법 제정을
21대 국회 입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는 동인동 재개발 지역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이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류재모 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조합이 농성 중인 주민들의 출입과 음식물 반입 등을 통제하는 것은 감금과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이 나서지 않을 경우 중부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컨테이너 등에 가금물을 세워 입구를 봉쇄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구조물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막루 농성장에 음식과 식수를 제공할 것을 경찰에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영남대병원에 파견된 간호사가 근무 종료 후에 14일간 자기 모니터링을 마치는 시점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같은 병동 의료진을 모두 검사해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확진 환자와 접촉으로 1명이 감염돼 대구는 어제보다 환자가 3명 늘어난 6,852명입니다. 경북은 추가 환자가 없어 1,365명입니다. 지난 주말 안동 산불로 800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단일 자치단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는 아직도 500명의 직원을 동원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주력하면서 피해 정밀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교부서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산불 현장을 찾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2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산불 피해 복구비까지는 재정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산불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또 국비 특별교부서 지원을 건의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생활안정자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간접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로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에서 2,832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단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역대 최대인 800헥타르의 산불 피해가 난 안동시, 코로나19 사태에서 초기에 확진자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안동시가 이번 산불에는 어떤 행태로든 국비 지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상대로 특별 합동조사한 결과 이승협 원장은 6개월 동안 정시 출근한 날이 6일에 그치고 지인 A씨를 2급 자리에 채용하기 위해 A씨에게 유리한 조건을 채용 공고에 넣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정설이 불거지자 A씨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10건 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진흥원 예산을 썼지만 대부분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대구시는 조만간 이 원장을 직위 해제하고 이사회에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윤태호, 윤종희 기자가 취재한 대구 한마음아파트 초유의 코호트 격리 연속 보도가 제38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 지역뉴스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한마음아파트 코호트 격리 연속 보도는 대구시의 허술한 대응을 고발하고 방역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 부문도 수상했습니다. 박재영, 한보욱, 이동삼 기자가 취재한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연속 보도는 방송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보도 부문상을 받았는데 이주여성 피해 실태와 시민단체의 비리를 철저히 추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의 신청사 유치 홍보 음원이 일본 걸그룹의 히트곡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서 달서구청이 해당 음원이 들어간 콘텐츠를 구청 홈페이지와 SNS 공식 채널에서 모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달서구청은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해 김태영 달서구의원 작곡, 이태훈 달서구청장 작사로 홍보 음원을 제작했는데 일본 걸그룹 이걸스의 팔로우 미라는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2020 시즌 개막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달 넘게 밀린 K리그 개막이 다음 주 주말로 정해진 가운데 대구FC는 다음 달 9일 오후 4시 반 인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2020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당초 다소 밀릴 것으로 예상됐던 홈 개막전은 시즌 개막 한 주 뒤인 16일 오후 4시 반 포항과의 맞대결로 열리며 시즌 초반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 40분쯤 46살 A씨가 구미 신평동 자신의 주택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체포됐습니다. A씨는 2002년과 2015년에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7년과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 지난달 가출소했습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47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2021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같은 달 21일에서 29일 사이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벗어나 회사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